젊어지는 자산은 없다. 늙어가는 사회가 선택한 세 가지.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교복 입은 학생보다 흰 머리의 어르신이 더 많이 보이고 병원 약국 광고는 점점 커집니다. 뉴스에서는 매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막연한 불안만 느낍니다. 연금은 괜찮을까? 일할 사람은 줄어들지 않을까? 나라 살림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자산을 오랫동안 분석해온 제 입장에서 보면 고령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자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 앞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자산은 결코 젊어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늙어가면 자산도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인구 구조는 가장 정직한 미래 예측이다. 자산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와 예측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금리는 오르내리고 정책은 바뀌지만 이미 태어난 사람의 나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50대인 사람은 10년 뒤 60대가 되고 60대는 70대가 됩니다. 이 흐름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는 올 수도 있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현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성장 논리, 즉 젊은 소비자 중심의 자산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자산의 기준은 바뀐다. 젊은 사회에서는 자산의 핵심이 확장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빠른 성장보다 지속성, 높은 수익률보다 안정성, 유행보다 필수성. 이 세 가지가 자산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늙어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모험보다 안전을, 트렌드보다 필요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바로 자산 시장에 반영됩니다. 첫 번째, 자산 고령화가 멈출 수 없는 필수 소비 자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늘어나는 지출이 있습니다. 의료, 건강, 돌봄입니다. 이 영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됩니다. 경기가 좋아도 쓰고 나빠도 씁니다. 소득이 줄어도 줄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자산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과 연결된 자산입니다. 병원, 제약, 의료기기, 요양돌봄 서비스와 연관된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이 자산들의 공통점은 화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폭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 가장 덜 흔들리고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커집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장 먼저 돈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두 번째, 자산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해지는 현금 흐름 자산. 젊을 때는 자산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오르느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질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자산이 매달 얼마를 만들어주는가? 고령화 사회에서는 자산의 중심이 가격 상승형 자산에서 현금 흐름형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배당, 임대,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각광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시장 전체가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점점 외면받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자산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이 자산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을 지탱해줄 자산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산 늙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주와 생활 자산. 사람은 늙어도 반드시 어딘가에서 살아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주거와 생활 인프라는 단순한 부동산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동이 불편해질수록
생활이 집중된 공간의 가치는 오히려 커집니다. 병원 접근성, 대중교통,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역과 구조는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수요를 받습니다. 반대로 젊은 인구의 유입을 전제로 한 확장형 자산은 점점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넓고 화려한 자산보다 관리와 유지가 가능한 자산,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선택받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자산은 커지기보다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한 가지. 고령화 수의 자산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들어가면 비싸지 않나요? 하지만 고령화는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금은 시작 구간에 가깝습니다. 특히 자산의 방향은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착각은 이것입니다. 고령화 자산은 노인만을 위한 자산이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자산들은 결국 모든 사람이 언젠가 사용하게 될 자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수요를 가집니다. 젊어지는 자산은 없다. 자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언젠가는 다시 젊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 경제 구조가 바뀔 것이라는 낙관. 물론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고령화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산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사회가 늙어가면 자산도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선택은 방향의 문제다. 투자는 항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여전히 젊은 사회의 논리로 자산을 고르는 것은 흐르는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늙어가는 사회가 선택하는 자산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 현금 흐름, 생활 기반 자산. 이 세 가지는 유행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젊어지는 자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자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선택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명확합니다.